여러분들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제주 옥돔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옥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제주 옥돔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네네. 이야기는 지인분의 이야기일까요? 네, 이게 이제 네. 제가 그 방송을 몇 번 하고 나서 주변 지인분들이 야, 너 아니야? 너 아니야?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보통 대부분은 너 아니야? 여기서 끝나는데 한 분이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저한테. 오? 도움을 요청을 해서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듣게 된 이야기고, 이게 지금 이야기가 꽤나 오래됐어요.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진행 중인 상태고 현재도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뭐 이야기를 이제 슬슬 시작해도 될까요? 그렇죠. 바로 해야겠죠. 네네. 자, 그러면 네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가 옥돔입니다. 옥돔이죠. 일단 저한테는 누나예요. 네. 이 누나가 자기 얘기를 좀 이렇게 풀어달라고 부탁을 하게 돼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됐는데, 처음에 이 누나를 만나게 된 곳은 유기견 보호소입니다. 전에도 말했듯이 저는 이제 강아지를 많이 좋아하고 동물을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이 유기견 보호소에 가서 가끔씩 이제 동물을 케어를 하는 걸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정말 착하고 외모 성격 빠지지 않는 여성분이 한 분 계셨어요. 네. 이분이 지금 그 누나인데, 이제 이 누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을 해보자면은 사업을 하시는 부모님 두 분 사이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은 사업이 엄청 잘 되시는 분이세요. 또 꽤나 돈이 많으신 분이고, 오빠 둘이 있는데 그 오빠 두 분도 뭐 의사, 유명한 학원 강사 이렇게 할 정도로 잘 나가는 분들인데, 그 오빠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태어난 분이 이 누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빠들한테도 사랑을 많이 받을 거고, 그리고 이제 돈이 많은 집안에서 막내로 태어났는데 심지어 딸이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태어났겠죠. 근데 거기에 아까 말했듯이 성격, 외모 뭐 하나 빠짐없이 완벽해요. 심지어 이렇게 보통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게 되면은 거만할 법도 한데 그런 것도 없고, 나를 낮추고 동물을 사랑하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자기 욕심도 없고요. 근데 이제 또 이분이 어떠냐면은 동물 유기견 보호소 가다 보면은 뭐 눈이 없는 애, 다리가 없는 애, 이런 보기 힘든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도 웃으면서 또 아이들을 케어하고, 너무 완벽하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근데 이런 사람이 무서운 걸 겪거나 귀신을 믿거나 이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못했죠. 네.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나중에 제 방송을 듣고 와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을 하길래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고, 지금부터 이제 이분에 대한 정보는 어느 정도 얘기를 드렸고 하나하나 얘기를 슬슬 풀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이 누나가 겪는 현상을 처음에 간단히 얘기를 드리자면은 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누나가 지금 나이가 이제 30이 좀 넘었는데 어릴 적부터 항상 아주 큰 뱀에 시달려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뱀이 꿈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도 보일 정도로 너무 심각한 정도로 시달리고 있는데, 뱀의 생김새를 좀 표현을 해보자면은 크기는 한 2m에서 3m 정도, 사람보다 좀 큰 크기, 그리고 몸이 이게 뱀의 몸이 아니라 사람 몸을 하고서 사람 몸에 저승사자처럼 검은 옷을 입고 있고 머리만 뱀인 거죠. 그리고 두 눈이 붉게 빛나고 있는데 항상 자기를 쳐다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쳐다보는 게 내가 어딜 가든, 길에서든 전봇대든 집 안에 있는 창문이든 어디서든 자기를 항상 어릴 적부터 쳐다봐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예시를 들면은 돌비님께 사진 한 장을 제가 보내드렸는데 그걸 잠깐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 사진 보기 전에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잠깐 본인 집에 있는 창문들을 한번 봐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창문을 보셨다면은 이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집은 저희 집이고요. 저희 집인데 그 누나가 말한 상황을 제가 예시로 들어서 간단하게 그림판으로 이제 그림을 그린 건데, 거실에 앉아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다 보면은 머리만 빼꼼 내밀고 저런 식으로 무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소리를 내는데 무슨 소리를 내냐면은 제가 뭐 그 소리를 완벽하게 재현하지 못하겠지만은 느아
이런 소리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느아? 네, 네, 이런 소리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무슨 뜻인지는 자기가 이제 어릴 적부터 봐왔고, 그러기 때문에 소리를 항상 유심히 들어보려고 했지만은, 무슨 소리인지는 알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네. 그리고 이런 소리를 내고. 어쨌든 간에 이게 보이긴 하지만은 자기에게 피해를 주진 않지만 부모님께 얘기도 드리고 해가지고 뭐 굿도 지내보고 집에 왜냐면은 돈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딸을 위해서 돈을 정말 많이 썼대요. 근데 이제 무당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이 누나가 겪었던 얘기를 일단 하나씩 좀 풀어보겠습니다. 네. 남자친구를 이제 아무래도 예쁘다 보니까 인기가 많잖아요. 인기가 많으니까 잘생긴 남자친구를 사귀고 나서 기분 좋게 이제 여행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호텔에 묵고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서 아침이 돼서 보니까 남자친구가 그냥 없더래요. 근데 이제 누나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일어나니까 그냥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던 것도 아니고 조용히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수십 번이나 걸고 남자친구는 사라져버리고 전화는 안 받고 이게 무슨 일이지 도저히 당최 이해가 안 돼서 일단은 집으로 복귀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대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1일, 2일, 3일, 4일 시간이 지나도 남자친구의 연락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자친구의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이 남자친구의 집 주소를 모르니까 물어봐서 집 앞을 가서 이제 연락을 다시 한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가니까 남자친구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침대 위에서 집 위에 불이란 불을 다 켜놓고 벌벌벌벌벌 떨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누나는 상황이 이해가 안 가서 이게 지금 무슨 일이고 너는 왜 연락을 안 받았고 왜 그랬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남자친구의 일단 모습이 벌벌 떠는 건 둘째치고 일주일 동안 밥도 안 먹은 것처럼 그냥 막 완전 초췌해 있고 다크서클도 깊게 내려앉고 잠도 못 잔 사람처럼. 근데 남자친구가 이제 울었대요.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나 네가 자는 사이에 갑자기 악몽을 꿨는데 창문 밖에 어떤 시커먼 뱀이 나를 너무 쳐다보고 있었다고. 그것까진 좋았는데 걔가 계속 소리를 냈다고 나한테 그 창문을 우리 보통 귀신들이 창문을 못 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네. 창문을 열어줘야 돼요. 문을 네. 열어줘야 되고. 근데 그 창문을 열면서 이렇게 벽을 넘어서 기어오면서 하면서 귀 옆까지 왔다는 거예요. 계속 그 남자의 귀에 대고 계속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남자친구는 너무 겁이 나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웬 갑자기 큰 뱀이 와서 그러고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멈추려고 하는데 이 뱀이 갑자기 발밑으로 가더니 자기를 이렇게 물기 시작하더래요. 3m가 되는 뱀이 입을 벌리고 자기를 발부터 머리 끝까지 먹더래요. 그렇게 자기는 잡아먹힌 순간 꿈이 깨버렸는데 깨고 나서 새벽이 됐는데 새벽이 돼서 흐아 하고 일어났는데 창문을 봤는데 그 뱀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대요.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기절을 하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집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이제 누나는 이 일을 듣고 나서 자기가 보던 뱀이란 걸 알았잖아요. 자기가 계속 봤던 뱀과 크기도 일치하고 같은 소리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듣고 나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자기가 오히려 미안하다고 하고 그냥 나와버렸대요. 네. 나와버리고 나서 그렇게 남자친구를 이후에도 몇 번 사귀었지만은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더래요. 계속 같은 뱀이 나와서 같은 상황을 반복을 하고 이 누나가 뭐 술도 안 먹고 밤에 일찍 다니고 클럽도 안 가는 누나예요. 네. 정말 청순하고 그런 누나인데 이 누나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남자들이 자꾸 해코지를 당해서 그렇게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또 들어가자면은 이 누나가 학창 시절에 우리 아무래도 예쁘고 잘나고 잘생기거나 이러면은 주위에서 시샘을 많이 하잖아요. 이 누나도 그거를 많이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무리가 이제 3명 정도 되는 무리가 이 누나를 처음에는 무리로 해가지고 하다가 나중에는 뒷담을 까면서 쫓아내고 엄청 괴롭힘을 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지속이 되다가 얘네 3명이 어느 날 학교에 오자마자 셋이 달려오면서 누나한테 미안해 제발 미안해 이렇게 빌더래요. 자기 좀 제발 용서해달라고.
근데 누나는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자기 따돌리던 애들이 갑자기 와서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면은 이게 상황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여자애들이 말을 못하면서 뱀 미안해, 내가 뱀 미안해, 뱀 하지 마, 이렇게 뱀 제발 하지 말라고 제발 이렇게 빌었대요. 엄청 떨면서. 이 누나를 괴롭히든 누나를 사랑하든 이 누나 주위에 뱀이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런 일들이 가족을 제외하고 친구든 이제 지인이든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건 계속 누나에게 호감을 가지거나 뭔가 감정을 가지면은 계속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직장에서도. 근데 항상 하는 소리는 계속 같아요. 계속 이렇게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나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부모님께서 잘 살기 때문에 무당들을 진짜 많이 불렀대요. 돈이 남아 돌았대요. 무당을 불러도. 돈이 남아 돌아서 중국에서도 불러보고 영국의 뭐 신부도 불러보고 한국에 있는 유명한 만신이라는 사람들도 다 불러보고 했는데 대부분은 일단 누나를 데리고 그 안에 들어가자마자 이거는 귀신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이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붉은 줄이 묶여도 너무 크게 묶여있네. 이건 내가 어떻게 하질 못하겠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 무당들이 대부분 알겠지만은 깊게 얘기를 해주질 않아요. 깊게 얘기를 해주지 않아서 이 아버지분께서 진짜 돈을 몇억을 쏟아 부었대요. 무당들한테 계속. 근데 그래도 이분들은 돈이 많으신 분들이세요. 근데 한 분이 딱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이 얘기를 하면은 내가 피해를 입고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는 천기누설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겠다. 네 딸 손에 묶여있는 뱀과 뱀 꼬리에 묶여있는 그 실이 네 딸 손에 묶여있다. 그 딸이 연결돼 있는데 그 빨간 실이 그 홍연이 너무나도 두꺼워서 이건 끊을 수도 없다. 이거는 너무 길고 너무 두껍게 묶여있는 실이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아는 홍연이라고 하면은 홍연은 천생연분, 사람과 연결된 내 인연이 될 건데 전혀 보지도 못한 귀신이 태어날 때부터 내 손에 묶여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일절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걸까 했는데 어머님이 골똘히 생각을 하시더래요. 이제는 이 누나가 태어나기 전의 시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이 어머님이 이 누나를 낳기 전에 태몽을 꾸셨는데 태몽이란 게 우리 보통 뭐 잉어가 보이고 용이 날아오르고 또는 복숭아를 따먹고 이런 태몽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이 어머님이 태몽을 꿨을 때는 동물들이 많은 시장 한가운데였대요. 근데 그 동물들을 유심히 보니까 원숭이도 있고 돼지도 있고 뱀도 있고 닭도 있고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었대요. 개도 있고 쥐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는데 동물들이 하나같이 어리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동물들이었대요. 근데 그렇게 길을 가다가 어떤 할아버지께서 등에 메고 있는 큰 바구니가 하나 있는데 어이 아가씨 일로 와봐. 이거 한번 봐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뭔데 그래요? 하고서 바구니를 딱 봤는데 큰 뱀이 아니라 자그마한 새끼뱀들이 뭉쳐 있었대요. 몇백 마리가 바구니 안에. 근데 그 뱀이 막 큰 뱀도 아니고 막 살모사 이런 것도 아니고 너무나 귀여운 뱀이었대요. 귀여운 뱀이었는데 그 와중에 그 뱀들 사이에서 비늘이 반짝반짝 보석처럼 빛나고 뱀인데도 눈이 예쁘고 자기를 지그시 쳐다보는 듯한 조그만 뱀이 있어서 이거 너무 예쁜데 이거 파시는 거예요? 하니까 아니 네가 골랐으니까 네 거야. 네가 가져가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태몽에서. 그래서 그럼 고맙죠 해서 뱀을 딱 잡고서 올리는 순간에 그 귀여운 새끼뱀 꼬리에 다른 검은 뱀의 꼬리가 감겨 있었대요. 감겨 있었는데 그 검은 뱀은 화상 입은 듯이 다 타 있었대요. 근데 어머 뭐야 이거 하고서 그 검은 뱀을 떨어뜨려 내려고 하니까 그 검은 뱀이 어머님의 손을 물어버리더래요. 아야 하고 나서 새끼뱀 그 예쁜 뱀만 꺼내고 가슴 품에 안고 쫄래 아이고 빨리 가야지 해서 가는데 가는 길에 동물들 옷도 파니까 뱀 옷도 사고 뱀 간식도 사고 먹이도 사고 뱀 막 쓰다듬고 뱀도 너무 예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 멀리서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얼굴이 일그러지신 두 분이 오면서 아까 어머님을 문 뱀이 있잖아요. 네. 그 뱀을 안고 막 쫄래쫄래 따라오더래요. 쫄래쫄래 따라와가지고 그 뱀 너무 깊은데 그 뱀이 가지고 있는 비닐 하나만 주면 안 될까?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래서 아니 이거 뱀 비닐 떼면 얘 아픈데 어떻게 줘요? 이러니까 그 얼굴이 일그러진 두 분이 그러지 말고 비닐 하나만 줘. 비닐 하나만 줘. 제발 제발 이러더래요. 그 검은 뱀은 계속 자기를 노려보고 있고 막 죽일 듯이. 근데 그 검은 뱀도 새끼 뱀이었대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문이 딱 열리더래요. 그냥 동네 한가운데 아무것도 없는데 해리포터 마냥 문이 있더래요. 그 문을 딱 열더니 검은 옷을 입은 저승사자가 딱 나와가지고 야, 너 빨리 일로 들어가 이러더래요, 어머님한테. 그 뱀 들고 빨리 들어가. 너 지금 여기서 뭘 시간을 끌고 있어. 빨리 들어가지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머니는 다급하게 들어갔는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미친 듯이 따라오더래요. 그 검은 뱀을 들고 비닐 하나만 주고 가, 비닐 하나만 주고 가 막 이러면서. 그러더니 문을 닫으려는 틈새에 그 비늘 한 조각을 떼서 가져가더래요. 그렇게 해서 꿈이 깨고 그 누나가 태어난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풀리기가 시작하는데 어머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된 건가 이 뱀 이야기를 했더니 일단 이 누나는 뱀띠예요. 뱀띠고 무당이 얘기해준 바로는 네가 그 많은 애들 중에 뱀을 골랐고 뱀띠해 네 딸이 태어난 건데 그 검은 뱀은 얘 전 남편이야. 전 남편인데 그걸 왜 남매로 태어나려는 걸 네가 떼고 가져가냐. 그러니 걔만 졸졸 따라다니지. 그걸 듣고 어머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누나도 놀라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이 남편과 그러니까 이 누나의 전 남편이고 그 뱀은 그 전 남편은 환생을 하지 못하고 그 누나와 원래는 부부였지만 남매로 태어날 생이었는데 같이 따라다니는 거죠.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나서 그럼 이걸 해결할 방도가 있습니까? 하니까 귀신이 된 애들은 천도를 하거나 뭘 할 수 있지만은 전생부터 이렇게 끈이 이어져 온 애를 내가 어떻게 이걸 끊겠냐. 둘이 두꺼워도 너무 두꺼운데 제가 몇백이든 몇천이든 드리겠습니다. 아니 안 돼. 이건 안 돼. 이러고 나서 끝이 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누나한테 그러면 그 이후엔 어떻게 됐는데 하니까 옥돔아 너 만나기 전날에도 내 새로 사귄 남자친구가 그렇게 뱀 보고 떠났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부탁하는 게 뭐냐면 지금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뭐 해결 방안이 있는지를 저한테 물어봐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자면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예전에 귀신을 잡았던 경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에겐 사이코패스 동생이 하나 있어요. 아, 그것도 이제 귀신 기억나실지 잡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얘를 데리고 저와 누나와 다시 만남을 가졌습니다. 오, 예. 우리가 만난 장소는 누나의 집에서 그 사이코패스 동생과 제가 만나게 됐고요. 그렇게 만났는데 우리 둘의 문제점이 뭐냐? 현실에서 귀신을 잘 못 봐요. 같이 잠을 자야 돼요. 근데 이 나이를 먹은 성인 셋이서 같이 잠을 자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께 양해를 구하고 나서 이런 상황이 있고 저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얘기를 드리고 부모님 계신 집 안에서 오빠들 계신 집 안에서 문을 열고 사이코패스 동생과 저와 누나가 같이 잠을 잤습니다. 그 상황에서 잠을 잤는데 동생이 처음에 말하기를 형, 난 이거 안 보이고 느껴지지도 않는데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자보자 하고 나서 어떻게 됐냐. 잠을 자는 순간 제가 옆을 봤는데 뱀은 그 동생을 쳐다보고 있고 그 동생은 앉은 상태에서 그 뱀을 쳐다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동생이 데리고 있던 꽤나 계급이 높았던 귀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귀신이 뱀을 유난히 쳐다보면서 정색을 타고 있었어요. 그 꼬마? 네, 그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 꼬마 귀신은 꽤나 급이 많이 높은 귀신이에요. 웬만한 귀신은 얘 상대가 안 되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저도 얘한테 꼼짝을 못했어요. 근데 그 귀신을 상대하면서 그렇게 찢으면서 깔깔 웃어대던 애가 그 뱀 귀신을 보고 아무 힘도 안 쓰고 정색을 타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요. 사이코패스 동생도.
그렇게 그 상황에서 저는 앉아있고 동생도 옆에 앉아있는 상황에서 동자 귀신과 뱀 귀신이 서로 눈을 마주쳤고 누나는 그대로 자고 있는 상태였어요. 일어나질 못하더라고요. 뒤에서 이제 끙끙거리면서 일어나질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뱀 귀신이 저를 한번 보고 동생을 한번 보고 동자 귀신은 보질 않아요. 그리고 누나를 한번 보고 지그시 한 번씩 보는데 동자 귀신이 뱀 귀신을 한번 보고 저를 한번 이렇게 봐요. 다시 한번 뱀 귀신을 한번 보고 저를 한번 봐요. 그러더니 씩 웃어요, 동자 귀신이. 씩 웃는데 제가 그때 이거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팍 꽂혔어요. 뱀 귀신은 가만히 있는데 동자 귀신이 저한테 오더니 야, 너 입 벌려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제가 그렇다고 입을 벌릴 수가 없잖아요. 얘가 저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입을 닫고 있으니까 저는 근데 이제 이 동자 귀신의 힘에 눌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거의 뱀이 아니라. 근데 동자 귀신이 야, 입 벌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막 무서워서 입을 못 벌리고 있는데 이게 조금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제 입을 이렇게 양쪽으로 팔로 여는데 제 턱과 위턱이 떨어졌어요. 걔가 너무 세게 벌려서. 제 입을 벌려서 저는 이러고 있고 그 상태에서 뱀 귀신을 쳐다보느니 뭐해? 들어가 이러는 거예요. 뱀 귀신이 갑자기 옳다쿠나 하고 제 그 벌려진 턱 사이로 자기 몸을 어기적 꾸겨 넣는 거예요. 막 갑자기. 뭐야? 저는 그 뱀을 입에 물고 있고 동자 귀신은 제 턱을 막 잡고 늘려가지고 저는 막 울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고 머릿속에서는 이거 잘못됐다. 뭔가 엄청나게 잘못됐다. 큰일이다. 내가 도움을 받을 줄 알고 얘를 불렀는데 이게 아니라 얘네들이 한패인가?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갑자기. 근데 그 동생은 멀찌감치서 보면서 그냥 웃고 있더라고요. 재밌다는 듯이. 그렇게 제가 막 울었어요. 너무 아프고 막 턱이 막 터지고 부셔지고 이러는데 뱀은 어기적 자기 몸을 꾸기적 넣고 있고 동자는 계속 제 입을 벌리고 동생은 웃고 있고 이거 나 된통 당했구나. 머릿속이 새까매지고 그 상태에서 제가 기절을 해버렸어요. 기절을 해버리고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동생이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그냥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동생 보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야,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누나도 일어났는데 누나는 그냥 뭐 악몽만 꿨다 그러고 이거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네 달고 다니던 동자가 나한테 뱀을 먹였는데 내가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상황 판단이 안 된다. 동생이 그냥 형 웃지도 말고 일주일만 딱 기다려. 그냥 형 일주일만 기다려.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말고 내가 지금 귀신한테 몇십 년 당하다가 겨우야 탈출했는데 지금 이게 이렇게 쑤셔 넣었는데 말이 된다 생각하냐고. 너 지금 나랑 인연 끊을 거 아니면 당장 말하라고 하니까 얘가 엄청 캥기면서 아니 형 무조건 일주일 기다려. 어차피 형은 나 아니면 할 수도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 순간 머리가 새까매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개고생을 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고 얘는 결국에 나를 이용한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죠. 저는 얘가 제 은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 몸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도움을 줬기 때문에 은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알았다. 근데 제가 왜 일단 알았다라고 했냐면은 얘 말고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얘 말고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알았다 했는데 배가 너무 심하게 아픈 거예요. 그 꿈을 꾸고 나니까. 일단은 근데 집에 가서 쉬고 있다가 저녁쯤 되니까 그 동생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형 잠깐만 나와봐. 잠깐만 하니까 너 지금 나랑 장난치는 거냐고. 일주일 기다려라니까 왜 갑자기 이 시간에 또 부르는 건데 나 지금 너한테 너무 화가 나는데 그러니까 형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니까 그냥 내 말 들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 전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얘는 사이코패스지만 좀 바보 같고 순박하던 애였어요. 네. 근데 갑자기 마치 애가 지능이 올라간 것 마냥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을 텐데 왜 그렇게 까불어?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알았어. 일단 나갈게 해서 형 차 있잖아. 형 차 끌고 와. 나 거기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밥 한 끼 먹자. 형 한번 사줄 수 있지?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일단 알았다. 나 지금 속이 너무 배도 아프고 느글거리니까 그냥 해장국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저녁 한 8시쯤에 이제 나갔는데 그러고서 이제 동생을 태웠죠. 근데 저는 기분이 일단 너무 나쁜 상황인데 아무 말 없이 이제 밥을 먹자고 하니까 해장국집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날씨가 좀 추워요. 추운 지 조금 됐잖아요. 근데 이제 신호에 멈춰 있는데 창문을 갑자기 뜩 내리더라고요. 야, 창문 왜 내려? 이러니까 형
저거 봐봐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아, 뭘 보라는 건데 뭐 하니까 저기 저 오토바이 봐보라고 하니까 오토바이가 뭐 저기 사람 2명 타 있네 뭐 그러니까 아 형 똑바로 봐 막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화도 안 내던 애가 뭐 오토바이가 왜 이랬더니 아 저 뒷사람 팔 보라고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갖고 뒷사람을 봤는데 뒷사람이 팔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배달하시는 오토바이인데 배달 부분이 앞에 타 있고 뒤에 안겨서 타 있구나 싶었는데 왼쪽 팔이 없어요. 왼쪽 팔이 없고 오른쪽 팔로 그 앞쪽 기어를 몸을 쭉 빼가지고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오토바이는 일단 안 가요. 안 가는데 형 잘 봐. 신호 터지면 잘 봐, 잘 봐, 잘 봐 하는 순간 오토바이가 신호 무시하고 그냥 따락 갔더니 차가 쑥 옆에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진짜 자빠진다 하고서 탁 자빠지는 거예요. 그 사이에. 깜짝 놀라가지고 그 상태에서 비상등 켜고 내린 다음에 오토바이 있는 쪽으로 달려갔는데 그 두 번째 뒤에 있던 사람이 없는 거예요. 팔 없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뭐야 이러니까 괜찮으세요 하고서 일단 119 불러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 그냥 넘어지기만 한 거여서 아 그래요 하고서 나중에 동생한테 이거 뭐냐고 하니까 형 귀신 먹고 눈 떴네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머리가 엄청 지끈지끈한 거죠. 이게 또 무슨 소리야 뭔 소리야 형 뱀 먹었잖아 이제 눈 뜬 거지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너는 귀신 못 본다며 이러니까 아 형 내 말 다 믿으면 안 되지. 진짜 계속 뒤통수를 연타로 막 때리는 거예요. 막 혈압 올라가지고. 근데 제가 어쩌질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제가 의린 상황이니까. 그렇게 일단 알았다 그래 알았다 그러면은 내가 영안이 지금 튀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눈깔 떴어 형 귀신 눈깔 달고 있네 이러는 거야 저한테. 일단 알았어 그럼 해장국집 가자. 근데 제가 해장국집을 갔는데 뭘 봤냐면은 저녁 7시 8시인데 이제 우리 인부분들 계시잖아요. 현장에서 작업하시던 분들. 네. 그분들이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분들 머리 위쪽 한 분 머리 위쪽에 우리 그 예전에 포켓몬스터라고 보면 질뻑이 아세요 혹시? 질뻑이? 알죠. 그렇게 비슷하게 생긴 검은색 애가 그 머리 위에 있는데 그 인부분이 술을 한 잔 마실 때마다 자기 몸을 떼서 거기 술잔에 자꾸 넣는 거예요 얘가. 근데 그거를 막 마시더니 계속 마시더니 갑자기 두 분이 막 싸우세요. 그래갖고 제가 그것도 보고 야 저것도 귀신이야? 하니까 형 눈깔 제대로 받았네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아 이거 진짜 머리 아프고 큰일 났다. 이거 지금 뭐가 어떻게 된 거지?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해장국을 먹으면서 걔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 그럼 다치긴 하는 거야? 나 지금 너무 혼란스럽다. 나 귀신이란 건 꿈에서밖에 못 봤지 현실에서 이렇게 보는 게 말이 안 된다. 너무 어이없고 힘들다. 그리고 네가 그 넣어준 뱀은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아 형 진짜 짜증나게 하지 마. 일주일 기다리라고 했잖아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딱 밥 먹고서 형 다시 한번 말하는데 일주일 딱 기다리고 내가 뭐라고 하든 간에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말고 그냥 일주일 기다리고 일주일 뒤에 그 누나 집에서 봐. 약속 그렇게 잡아. 알았지? 근데 제가 무섭고 어이없는 게 뭐냐면은 얘 평소 말투가 형 나 배고픈데 뭐 사주면 안 돼? 뭐 이러던 애가 아 형 나 배고프니까 뭐 사줘 이런 식으로 바뀌니까 계속 머릿속에서는 얘에 대한 이제 미움이 커지고 아 내가 진짜 된통 당했구나. 이제 일주일을 내가 뭐 어떻게 버티고 일주일 뒤에 결과가 어떻게 나지? 이 생각으로 계속 지내야 된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고 집으로 바로 튀어서 이제 잠을 잤죠. 다행히 잠을 자는 데는 뭐 이제 악몽을 꾸거나 이러진 않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영안이 트이니까 보여요. 근데 이게 보이는 게 그냥 제대로 보여버려요. 아, 너무 적나라하게. 다른 분이랑 비교해서 뭐 흐릿하게 보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드렸는데 첫 번째로 이제 본 애들부터 하나 둘씩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그래도 할 건 해야 되니까 일을 하고 운동을 하고 취미가 운동이니까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이제 지하로 내려와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이 주차장에 보면은 고등학생들이 몰래 들어와서 차 뒤에서 담배를 많이 펴요. 많이 피는데 제가 이렇게 담배를 피고 있는데 얘네들이 막 얘기를 하다 야, 불 어딨어? 불 어디냐? 불 아무도 없어. 막 이렇게 4-5명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담배를 피고 있으니까 저를 멀찌감치서 보는데 제가 몸이 좀 있다 보니까 저한테 불 달라고는 얘기를 못하고 막 불을 찾고 있는데 제가 보내드린 그림 중에 대략 30cm라고 써진 그림 하나만 보여주시겠어요? 그 그림에 생긴 좀 특이하게 사람 모양으로 생긴 조그만 애가 타닥타닥타닥타닥 막 뛰어와요. 그 고등학생들한테로. 주차장 밖에서부터 타닥타닥타닥 튀어와요. 엄청 작아요.
그러고서 뭘 들고 오냐면 얘가 라이터를 들고 와요. 라이터를 들고 와가지고 학생 주머니 그 마이 주머니 보면은 이름표 밑에 보면 조그만 주머니들 달려있잖아요. 앞쪽에. 라이터를 꾸깃꾸깃 올라가서 거기에다 넣는 거예요, 얘가. 이게 뭐야 이게? 외계인같이 생겼네? 그래갖고 제가 그거 보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색깔이 무슨 색이냐면은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응. 파란색이고 이 눈이 카멜레온처럼 막 돌아가요. 눈이 막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라이터를 넣어주길래 제가 그거 보고서 학생 저 안주머니 라이터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있네 하고 라이터를 꺼내고 걔네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가 멀리서 박수를 막 쳐요. 조그만 애가. 무슨 애인지는 모르겠어요. 얘가 대체. 이게 뭐야 진짜? 네, 제가 첫 번째 헬스장에서 본 애가 얘였어요. 그리고 그 밑에가 보면은 이제 두 번째가 바로 밑에 그림 보시면 왼쪽에 조그만 게 그려져 있고 제가 이제 운전을 막 하고 있는데 오른쪽이 가로등이고 이게 낚시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이 가로등이 기준이라고 했을 때 낚싯대가 엄청 크잖아요. 거의 뭐 4m, 5m 되는데 그 밤에 구석에 앉아가지고 엄청나게 큰 낚싯대로 고양이를 낚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고양이를 낚으면 고양이가 자기 쪽으로 오잖아요. 그럼 차가 오잖아요. 그렇게 낚아요. 고양이를 차에 치이게. 고양이를 차에 치이게 낚아요. 그래갖고 저 깜짝 놀라가지고 차 고양이 피하고. 근데 얘 모습은 그냥 일반인 모습이에요. 그냥 어떤 남자 모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넘어가면은 제가 길거리를 걷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제가 너무 무서우니까 좀 당황해서 막 혼자 이렇게 길거리를 걷고 있는데 아기 얼굴이 여자 목 뒤에 붙어 있어요. 오. 아기가 막 웃고 있어요. 그냥 웃고 있어요. 근데 이게 붙은 애가 여자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고등학생도 붙어 있고 아줌마도 붙어 있고 막 여자분들은 다 거의 붙어 있으세요. 아기 얼굴이. 없는 분도 있고 있는 분도 있는데 아기 귀신이 붙어 있다라는 말이 전 이걸 보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고 팔 여러 개 달려 있는 애가 있는데 걔가 도로에서 돌아다니면서 그 자기 등 뒤에 보면 무슨 꽃 같은 게 피었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막 냄새를 맡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후렷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보여요. 그대로 계속 있는 그대로 보이는데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면 무섭다기보다는 일단 신기하잖아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얘네를 제가 막 잡으려고 하니까 기피해요. 저를 엄청 기피해요. 네. 엄청 기피하고 일단 제가 뱀귀신을 먹고 나서 이런 상황이 거의 일주일간 계속 진행이 됐어요. 계속 진행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일주일이 딱 지나고 나서 동생과 누나가 다시 한 방에 이제 같이 모이기로 한 거예요. 밤 9시쯤에 모여가지고 그 사페 동생한테 야 이제 일주일 지났고 뭐 어떻게 하면 될 거고 너 뭐 어떻게 해줄 거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동생이 형 일주일 잘 기다렸네? 그동안 힘들지 않았어? 이래요 저한테. 나 이 일 끝나는 순간 진짜 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너를. 난 진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했는데 형 내가 형 좋아하는 거 알잖아. 내가 형한테 그러겠어? 이래요 갑자기. 그러니까 누나분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누나분한테는 뱀 안 보이죠? 이러는 거예요. 뱀 안 보이죠? 이러니까 누나가 네 일주일 동안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저 형 뱃속에 있으니까 당연히 안 보이지 이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자 오늘도 똑같이 자면 돼요. 자면 되는데 그냥 얌전히 자면 돼요. 별거 없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제가 계속 매번 소름 돋는 게 뭐냐면은 말투가 이러질 않았어요. 얘가 형 이제 자면 돼요.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자면 돼요. 자면 돼요. 엄청 진짜 막 짜증나게 막 싸가지 없게 그렇게 하고 나서 일단 알겠다. 그럼 너 시키는 대로 하겠다 하고 나서 다시 잠에 들고 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 동자 귀신이 절 보고 힘들었지?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제가 이제 진짜 너무 힘들었다고 이거 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잡아놓으신 거 빼주시면 안 돼요? 이러니까 당연히 빼줄게 빼줘야지 이러고 나서 제 입을 또 턱을 그냥 벌려요. 그리고서 자기 팔을 제 입속에 쑥 넣어요. 그러고서 그 물건 찾듯이 우리 안 보이는 바구니 같은 거 손 넣어서 찾으면 안 보이면 막 뒤적뒤적 하잖아요. 쟤는 막 끄끄거리고 있고 어디 보자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잡았다 이러는 거예요. 애기 동자가. 그래갖고 잡고서 쑥 뽑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그 뱀이 상처투성인 채로 나왔어요. 그 막 상처투성인 채로 그 뱀이 끄악끄악 나오고 저는 구역질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동자 귀신이 뱀 귀신 딱 보더니 아이고 고생했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서 제가 이제 생각이 든 게 결국이 얘네 한패였구나. 뭔진 모르겠지만 한패였구나 이러고서
자, 이제 깨! 하고서 동자 귀신이 깨! 하니까 순간 다라락 다 깼어요. 그냥 셋 다. 동생이 이제 형 고생했어 이러는 거 갑자기 다시 원래 말투로 돌아와가지고 야, 너 이거 뭐가 어떻게 된 거냐? 하나하나 빨리 설명해라 하니까.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는 믿는 신을 잘못 믿어가지고 귀신한테 된통 당했었고 그 귀신을 쫓아냈었어요. 맞아요. 오랫동안. 네, 근데 오랫동안 고생해서 쫓아냈는데 형, 그 귀신 형 몸에 있던 거 형 몰랐지? 이러는 거예요. 내가 쫓아냈다 생각했는데 얘가 없어졌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형 몸속 안에 약해진 채로 있었던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얘는 신이었다가 귀신이 되는 애였고 뱀은 저승사자 옷을 입고 있다고 했어요. 얘도 원래 저승사자 일을 해야 될 애가 뱀이 지금 있다고 해가지고 얘도 신에서 귀신이 됐는데 신도 아니고 귀신도 아닌 애는 신도 못 잡는다고. 그래서 나쁜 놈들끼리 형 몸속에 똑같이 나와서 둘이 싸우게 만든 거라고. 아, 그래서 내 몸 안에서 얘네 둘이 지금 싸운 거라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형 몸 안에서 둘이서 그렇게 싸운 거야. 근데 둘 다 진 거야. 둘 다 패한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동자 귀신이 그걸 생각을 해내가지고 얘를 잡질 못했대요. 동자 귀신은 귀신이기 때문에 귀신과 신 사이에 있는 애는 귀신도 못 잡고 신도 못 잡는다 하더라고요. 어중간한 애인 거죠. 그래갖고 제 몸속에 똑같은 놈이 있으니까 갖다가 서로 붙여놓은 거예요. 서로 싸운 거고. 그러고 나서 얘네가 이제 싸우고 나서 다 퇴치가 되는 게 아니라 빼놓은 거죠. 이제 다 다쳤으니까.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이 뱀귀신은 끝난 거야? 죽은 거야?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형, 이 뱀귀신은 저 누나랑 홍연으로 이어져 있는데 그 줄이 너무 굵어서 끊을 수 없어. 다만 얘 힘이 다 뺏겼기 때문에 다시 누나한테 감아놓을 거야. 이 뱀은.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누나한테 얘기하는 게 다시는 별일 없을 거라고. 그 뱀은 감겨만 있을 거고 당신의 연인이기 때문에 별일은 없겠지만은 당신이 지고 갈 때 업보라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내 몸에 있던 귀신은 형 귀신도 업보야. 형 귀신도 안 없어져 절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충격에 뒤통수 계속 맞은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너 왜 그렇게 근데 나한테 싸가지 없게 얘기를 했어. 이러니까 형, 내가 친절하게 굴면은 형이 오히려 막 더 숙이고 들어가려고 막 이런 스타일이니까 형 항상 화나 있으라고 기죽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나 좀 보챘대요. 둘들 볶았대요. 그렇게 했는데 근데 제가 이 이야기가 진행 중이라고 한 일이 뭐냐면은 이 뱀도 약해졌고 제 몸에 있던 귀신도 약해졌는데 시간이 이제 지나고서 누나 그래서 그 뱀 나와요? 하니까 안 나오는데 자기 주변 괴롭히는 거 똑같아. 변함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결을 못한 거예요. 예.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해결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동생한테 말했는데도 우리가 그 정도 했으면 그 이상은 못한다고. 그건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해결 방법을 아시는 분 있으면 저에게 꼭 얘기 좀 부탁드린다고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뱀이 그리고 제 입에서 뽑힌 그날에 영화는 닫혔어요. 이런 얘기랑 비슷했던 게 이제 드랍더기리님 이야기였죠. 제일 비슷한 유형이. 네네. 네, 잠깐 동안에 그 영안이 열렸다. 그래서 좀 이상한 것들도 많이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네. 봤던 것들이 그런 아까 그림에 있었던 좀 회개망측한 그런 애들이었을까요? 귀신이란 존재가.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말고도 특이하게 생긴 애들이 더 있었는데 이상한 애들을 하나 얘기해보자면 고양이 옆에 앉아있는 귀신인데 그냥 목이 없어요. 몸만 있어요. 몸하고 팔다리만 있어요. 그러고서 고양이 옆에 고양이 자세로 같이 앉아있어요. 제가 근데 그거를 계속 가까이 가서 꼼꼼히 봤어요. 꼼꼼히. 얘네가 뭐 흐리거나 그게 아니라 또렷하게 보여가지고 꼼꼼히 봤는데 얘네가 계속 저를 기피하더라고요. 근데 만져지지도 않고 그냥 만져지지도 않고 꼼꼼히 봐도 그냥 자기네 할 일만 하고 있어요. 자기네 할 일만 하고 있고 또 하나 더 본 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줄지어서 가시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저거 뭐 경로당 가시나? 뭐 이 시간에 늦은 시간에 했는데 앞에 무슨 선생님 같은 분이 한 분 계시고 자 여기로 어머니 아버님들 여기로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저 뭐 이 시간에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시고 가지 하는데 그냥 갑자기 그 앞에서 사라졌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10분이 그냥 사라지셨어요. 그냥 눈앞에서 또렷하게 있던 분들 그냥 사라지셨어요. 전 원래 안 믿었거든요. 꿈에서만 봤으니까. 그러고서 이번에 믿기 시작했어요. 제 눈으로 봤으니까. 야, 근데 이 얘기를 시들부 네. 말고 딴 곳에서 하면 아예 안 믿겠다.
저도 그러니까 진짜. 골비님이 제 그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그런 걸 할 사람도 아니고 믿을 사람도 아닌데 저도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그냥- 거예요. 이게 이제 아마 네, 그게 답답. 제주옥돔님은 조금이나마 공감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답답함을. 자, 아직까지는 현재 진행형에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주옥돔님께서 일단은 딱 정리된 것까지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죠? 네네. 네. 그리고 듣는 분들 중에서도 사실 그런 게 있어요. 같은 영환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귀신을 보는 분들도 제 방송을 많이 보는데 내가 겪지 네네. 않은 거는 저 사람은 거짓말을 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간혹. 타인이 그렇게 경험했는데 내가 못 봤던 거면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함부로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도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죠? 그쵸. 네. 아무튼 오늘 옥돔님 이야기 또 이렇게 잘 마무리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제주가 네. 옥돔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도 끝이 난 거긴 하지만 앞으로 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거는 분명히 저는 경험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눴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듣는 영환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영환을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듣는 분들, 일반 분들은 상관없어요. 자, 영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인이 이야기한 것은 누군가에게는 거짓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더욱더 좋게 이야기를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